자,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장 강조하는 게 운동권 정치 청산, 이 키워드, 그 다음에 또 동료 시민 여러분이라고 칭하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지금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된 이후로 좀 시간이 좀 흘렀는데 컨벤션 효과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세요? 신년 여론조사 보면 네. 그렇게 뭐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 보기 어렵다. 국민의힘 관계자 A 씨가 네. 익명을 전제로 언론에 인터뷰를 했는데, 네.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네. 뭐 여성층 뭐 30, 40대에서 좀 소비력이 있었다라고 네. 하잖아요. 근데 언론에서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렇게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근데 얼마 전에 저기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누르고 차기 지도자 선호도에서 1등 한 것도 나오긴 했더라고요. 물론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네. 그거를 보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국민들에게 야당 지도자로, 대안 세력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다. 그런 걸 우리가 그 수치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컨벤션 효과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거의 뭐 모든 언론에 매일 시간마다 나왔잖아요.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국민들께서 익숙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호도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지. 황교안 대표 보세요. 2020년 총선 전에 거의 40% 가까이 지지율 나오고 뭐 네. 거의 압도적이었어요. 네. 근데 총선 지나고 나서 정치력 없고 총선 졌다라는 판정을 받으니까 그냥 정치권에서 거의 퇴출당하다시피 하잖아요. 네. 지금의 저런 여론조사는 뭐 크게 의미를 두긴 어렵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여론조사 흐름을 보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대위원장 취임은 내부 결속력이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확장은 같습니다. 못했고. 외연 확장보다는 내부 결속력이 아니었느냐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컨벤션 효과 있었다고 보시나요? 보수 언론이 만드는 것 같아요. 한동훈 너는 더 올라갈 수 있어. 지금 이재명과 윤석열의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네가 왕으로 등극할 수 있으니 한번 밟고 올라가 봐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더 올라가서 현재 현존하는 권력인 윤석열과 불화했을 경우에 받을 손해를 생각하면 그럴 국면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적절하게 그 기는 자세를 취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인재영입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이철규 사무총장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 간 것도 이상한데 사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 안 하고.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네. 저는 대통령실과 어떠한 불화도 윤핵관과도 잘 지낼 것입니다라는 선언을 하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끼는 윤핵관들만 남고 나머지를 내보낸 거지 어떠한 것도 개혁한 게 없거든요. 네. 그리고 비대위원 중에서, 그러니까 이건 제가 여당 쪽 패널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저분은 아니시고요. 그 비대위원 중에서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 추천한 것이 이철규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그래요?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일면 맞는 얘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뭔가 혁신할 생각이 전혀 없는 분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컨벤션 효과가 오래 갈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 1대1 구도를 자꾸 만들려고 언론이 노력하면 당장의 지지율들은 좀 올라갈 텐데 네. 이건 총선의 결과로서 입증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조를 가장 많이 한 게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운동권이랑 싸우겠다 이거를 이제 본격화한 건데 왜 하필이면 이거를 가장 크게 강조하고 나온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검찰 카르텔을 위협하는 유일한 위협 세력이 운동권 카르텔이라고 봤나 보죠. 네. 그리고 작년에 민주당에 대한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인식조사를 한 걸 봐도 국민들이 보는 민주당은 50대 남성 아저씨 꼰대의 이미지가 강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이미지를 국민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거기에서 본인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 점을 치고 들어가면서 본인의 영역을 찾아가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어쨌든 80년대, 90년대에 대한민국이 민주화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걸로 계속 천년만년 해먹는 건 반대지만 네. 그거 헌신할 때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들이 그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이런 구도를 잡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많이. 김성애 소장님의 네. 고견을 계속 듣고 싶습니다.
아니 드시라고 말씀을 또 여쭤봤고 이번에는 이제 장 소장님 차례예요.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좀 더 하시죠. 자, 운동권 정치 청산 이거 왜 들고 나왔을까요? 그 구도를 만들려는 거죠. 윤석열 정권 심판 구도가 나오니까 내년 총선 어렵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으니까 이 구도대로 가져가면은 올해 총선 우리가 불리하니까 네. 구도 자체를 바꿔보자. 국민들이 좀 반감이 있는 586 정치 청산 이걸 들고 나온 건데 네. 그걸로 과연 정권 심판론과 네. 대통령의 부정평가라는 구도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것은 그냥 착각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말씀 좀 자세히 들어보고 싶네요. 다 했는데요. 두 분 다 먹느라고 정신이 없네 그 진짜. 이런 식이에요? 사회자께서 네. 사회자의 얘기 말 생각을 좀 한번 해보세요. 네? 아니 그러면 이 운동권 청산이란 게 그리고 또 신년사에서 대통령이 또 뭐 이권 카르텔 얘기 또 했잖아. 이념 이권 발맞춰 카르텔. 준 거죠, 뭐 한동훈 장관하고. 아 그게 같은 선상에 있다고 네, 보면 네. 되나요? 그러니까 아우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돼가지고 저렇게 예쁜 말을 했는데 내가 그 신년사에서 좀 도와줘야지 그런 생각을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외곽에서 지원 사격 해주신 것이 아닌가. 신년사는 좀 다르다고 보는데 네. 신년사는 뭐 여러분들 한가하신 분 같은 경우는 2023년 1월 1일에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를 읽어보시면요. 네. 그냥 복붙이에요. 아 그래요? 그때는 3대 개혁이었고 여기는 이번엔 거기에다가 저 무슨 카르텔, 이념 카르텔을 붙였을 뿐이고 나머지는 다 대동소이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이 꼴이 나고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라는, 그러니까 무지렁이 다수가 대충 뽑은 저런 민주당 것들이라는 애들이 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라는 체제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심각하네요. 이 나라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내가 예를 보여줄게. 자, 나 서울대법대 대통령의 서울대법대 여당 대표, 게다가 이분은 검사죠. 네. 그다음 공관위원장도 서울대법대에 나온 또 판사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잡무를 보는 원내대표나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 예. 네. 경찰 몇 명을 깔고 뭐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국무위원 자리에 못 들어오지만 국무회의에는 낄 수 있는 뭐 방통위원장 이런 거는 지방대 나온 검사를 껴주고. 네. 그 보면 그 안에서 아주 촘촘하게 서열을 짜놨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나라의 실무적인 운영은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그 행정고시 합격생들이 다루게 한다라는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걸 보여줄게. 그래서 fellow citizens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동료 이게 시민들이? 개딸들과 구분되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동료 시민이 될 일정 이상의 교양 시험과 토플 시험을 통과한 fellow citizen들과 함께, 그러니까 동료 시민들과 함께 나라를 운영하는 걸 보고 나면 지금까지 개딸들이 나라를 어떻게 망쳐왔는지, 네. 소위 말하는 민중들, 뭐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보여주겠다. 네.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이념 카르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분쇄하고 진정한 동료 시민들, 교양 있고 학벌 좋은 교양 이런 시민들의 정치가 뭔지를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을 그들 안에서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동료 시민은 모든 시민을 얘기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펠로우가 있으니까 펠로우 시티즌스에서 기본은 그 어떤 공화주의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어떤 예전으로 따지면 귀족정, 네. 어떤 수준 이상의 교육도 받고 민주주의에 대한 정서도 함양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전 보는 사람 껴있는 것 같은데. 전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포함된 동료 동료시민이라는 시민들? 단어는 전 되게 부정적으로 들리고 네. 들으면 좀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동등하다라고 본인들은 대우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네. 원래 그 동료 시민, 뭐 펠로우 시티즌 이거는 미국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민족, 다인종 이런 국가 체제 하에서 서로 국민들을 좀 하나로 뭉치게 하기 위한 단어로서 그걸 사용한 건데 그거를 우리 대한민국에 차용을 해가지고 네. 쓰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동등하게 지금 우리를 대하고 있나요? 동등하게? 다시 그러니까 생각해볼 문제죠, 그거는. 동료, 동지라고 하는 거는 동등한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동료라고 하는 것은 네. 권력을 남용해서 무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권력이 없는 사람을. 네. 그래서 항상 정치인들은 자신들은 국민의 공복이다. 그래서 국민을 칭할 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네. 조금이라도 교만해지지 않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동료 시민으로 그렇게 대우하는 것 같지 않은데 동료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렇게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성애 소장님이 분석을 잘 해주셨듯이 네.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에게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네. 그런 사람들과의 좀 분리하는 단어가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또 엘리트주의랑 비슷할 수 있겠네요. 우리 엘리트끼리만 한번 해볼게 이렇게. 사후적 해석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제목이 어떻게 됐냐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동훈의 대표 상품 동료 시민 다수결 폭정막을 공화주의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경희대 한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말을 하는데 네. 표를 얻기 위한 인기 영합적 정책이나 다수결에 의한 폭정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동료 시민의 공공선 추구를 강조하는 공화주의 철학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다수결에 의한 폭정이라뇨. 그러니까 이 생각 없는 국민들 다수가 뭔가 결정하는 것 자체가 안 되고 네. 우리 펠로우 시티즌들이 정해야 된다라는 말을 중앙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의 의사가 여기 담겨 있는지 아닌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그런 그림들을 만들어서 펠로우 시티즌과 개딸들의 대결 구도 네. 이걸 지금 보수 언론들은 획책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네. 하나는 표정. 아, 이런 표정을 계속 짓고 있더라고요. 약간 새침해 보이는 표정. 네. 네. 막 이렇게 이해가 안 돼. 그런 표정을 짓는 게. 네. 정치인들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요. 김성애 소장님도 이제 정치인이시잖아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턱 뜨는 거예요. 턱. 아, 이렇게. 절대로 안 돼요. 이건. 이거는 귀여운 표정, 턱을 치켜들어서 귀여운 표정 짓는 거는 네. 귀여운 사람이 해야 되지. 정치인이나 권력자들이 하면은 이거는 네. 안 돼요. 건방져 보여요. 네네. 턱 들지 말아라라는 것과 네. 요즘에 연설하는 걸 보니까 되게 단어들을 끊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최대 비극은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 네. 함께 가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건 안 좋은 것 같아요. 단어를 딱딱 끊어서 하는 것은 네. 본인이 어떠한 강조점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뭘 잘 몰라서 저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저 단어를 계속 주의 깊게 듣기 때문에 문장에 감동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좀 그 두 부분은 좀 고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 쇼츠로 제작해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좀 보내주세요.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수우파 패널로서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네. 네? 피디님. 그게 고친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그 전에 더 심했나요? 아 자세한 얘기는 전략적인 얘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려줘봤자 더, 뭐, 그쪽 유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 아니 지금 뭘 고쳐야 되는지를 들어갖고 고친 건데 잘못 고친 거죠. 아, 그렇군요. 두 분 혹시 통영에 가보셨나요? 그럼요. 네 가봤죠. 해산물의 천국이죠 진짜. 근데 통영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맛있는 냄새가 지금. 자, 오늘 준비된 음식. 한국의 나폴리. 통영에서 올라온 통영 생굴 하프셀. 다이어트 음식으로 좋은 통영 홍가리비. 어떠세요? 와, 이거. 저도 진짜 계속 와. 먹고 싶어서 참았어요. 아, 진짜. 이 굴하고. 오늘 너무 맛있어요. 오. 야 근데 3개씩밖에 안 주니까 약간 좀 섭섭하긴 하네요. 이거 다 먹고 가요, 이거 우리 앞에 있는 거. 사실 오늘 수산물이 저녁에 나온다 그래서 밥이 아니구나 싶어갖고 충무김밥 몇 점 먹고 왔거든요. 네. 토하고 싶네요 진짜. 화면에 난입을 하시면 어떡해요. 아,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후회하지 말고, 빨리. 그렇구나. 자, 네이버 쇼핑에서 통영 해인 프라임을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제 김건희 특검, 그 다음에 아,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하지 말란 말이에요. 대장동 특검, 50억 클럽 특검. 아니, 왜요? 도이치 특검이라니까. 아,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네. 도이치 특검이라고. 네, 한겨레라고 알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시면 아니, 안 됩니다. 김건희 특검 여사의 보기는 싫어할 수 도이치 있잖아요. 모터스 특검. 도이치 모터스 특검? 그냥 모터스 특검 어때요? BMW 특검에 그러면은 BMW 압수수색 해야 돼.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국회가 요 두 쌍특검을
정부로 이송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도 나온 거 보니까 내일 5일 열리는 이제 국무회의에서 바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그 도이치 특검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에서는 악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10년 여론조사 보면 다수의 국민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올해 총선 치러야 되는데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 총선에 그렇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를 거부하고 네. 또 자꾸 뭐 악법이라고 공격하는 것이 총선 전략으로 좋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빨리 이렇게까지 빨리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한다 그러면은 빨리 매도 빨리 맞고 지나가자 이런 의미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총선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빨리 하자 이렇게. 몰라서 물어보시는 건 아니죠? 아니 장 아시면서 소장님의 입으로 듣고 싶어서. 그거는 저 멤버십 그 사이트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얘기하려면 또 손수건으로 얼굴 가리고 막 복잡하니까 네. 그거는 나중에 멤버십 서비스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쌍특검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 특히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내일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원포인트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시킨 유일한 이유는 그에게 주어진 명령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족 지키기, 식구 지키기. 네. 형과 형수님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을 막는 것. 그 다음에 검찰 식구들과 관련되어 있는 50억 클럽의 또 우리 검사 선배님들 수사를 막는 특검을 거부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맡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거고. 네.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제 어제 또 무리해서 총선 뒤에라도 하는 거 여론조사 좋은데 좀 굉장히 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보자라고 한동훈 장관에게 야 한번 되돌아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안 한다니까요. 검찰 조직을 그렇게 모릅니까? 조선일보한테 방사장 배신하는 건 똑같은 얘기지 안 해요. 네.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거기에서 본인의 한계를 정확히 드러내게 될 것이라서 그걸 이제 현란한 언어의 드리블로 포장하려고 들겠지만 본질이 바뀌지 않으니까요. 네. 근데 조선일보는 왜 그 카드를 계속 밀고 있는 걸까요? 보수가 살기 위해서는 지금 윤을 죽이고 한동훈을 좀 급하게 띄우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한동훈은 자기가 뜬다고 해도 지금 떠선 죽는 걸 아니까 이 총선이 끝나면 사라지겠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 권력은 윤석열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걸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윤석열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한동훈도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선일보가 내미는 카드 총선 뒤에 받아라.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김성애 소장님 말씀 잘해주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이제 한동훈 좀 체면 좀 세워주고 네. 한동훈에게 약간의 좀 여지와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실의 반응이 너무 완강해요. 아. 그래서 이거는 일어나지 않을 일 같아요. 네. 거부권 행사하고 민주당은 2월 중순 이후에 적절한 시점에 국민의힘의 다수의 의원들이 공천 탈락했을 때 네. 다시 국회 본회의에 올려가지고 네.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판단할지 네.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진짜 난감해요.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 공천에서 잘린 사람들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네. 나 본회의장 안 가! 이렇게 돼버리면 모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아. 민주당 표만으로 네. 그러니까 출석의 3분의 2거든요. 네, 네. 재적의 3분의 2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출석을 안 해버리면 모수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민주당 야권 표만 합쳐가지고 이게 통과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화딱지난 의원들이 뭐야 무기명이잖아 나는 찬성 이렇게 눌러버리면 어떡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꽃놀이패 네. 국민의힘은 난감한 패. 근데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본회의에 다 참석한 다음에 표결 직전에 다 퇴장하겠죠. 아니 근데 표단속을 하기 위해서. 표결 직전에 퇴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출석. 의결 정족수 출석 출석의 어떻게 되는 3분의 1인데 거예요? 출석 투표까지 네. 해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따지면은 그다 출석 빠져나가는 버튼만 거 누르고 출석 버튼만 누르고 표결 안 기권을 해? 한다? 예. 찬성으로 넘겨야 되는 거니까 200. 예. 그래서 기권을 누른다. 아니 근데 기권을 투표에서? 누르는 것과 나가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차이가 게 크죠? 왜냐하면 나가면 누가 나가서 안 하는지 알 수 있는데 기권을 누르거나 아니면 찬성을 누르는 거는 일단 표 행위를 하면은 누가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사실 아니, 그것도 굉장히 큰 차이가 방법이겠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석 버튼만 누르고 네.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봐요. 이제 투표합니다. 그러면 이제 투표를 쓱 안 일어나가지고 거의 이제 기권처럼 할 수가 있겠네. 기권을 너무 해야- 좋은 걸 알려줬는데? 그거 알고 있겠죠 설마. 예.
모를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그거는 2월 달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거는 안 다룰 수가 없는 거라서 조금 여쭤보는데 뭐